여기서 지금 이 회로에서 만들어지는 노드점은 밑에 하나, 제일 위에 하나, 그 다음에 양옆에 두 개니까 노드가 4개 있는 그러한 회로입니다. 그 4개의 노드 중에 어느 하나도 기준점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맨 밑에 있는 걸 정하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맨 밑에를 많이 노드 기준점을 많이 정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 점을 갖다가 기준점을 정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푸른 방법과 똑같아요. 왜? 이 전화번이 한 노드가 이 전화번에 연결되는 한 노드가 기준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 푸는 방법 그대로 풀면 되는 거고 지금은 기준점을 좀 다르게 두겠어요.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기준점을 두게 되면 이 전화번이 연결되는 두 노드 중에 하나도 기준점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뒀을 때 이 기준 전화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하고 푸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지 이 전화번의 특성식을 KCL, 로드 방식을 쓸 때 써먹을 수 없다는 거. 그거 하나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점을 기준점으로 두게 되면은 나머지 세 파트에 전압을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점을 VA라고 두고, 이 점의 노드점을 A, 이 점의 노드점을 B, 이 점의 노드점을 C라고 뒀을 때, 요 점의 전압을 절대값으로 VA, 그 다음에 요 점의 전압을 절대값으로 VB, 요 점의 전압을 절대값으로 VC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처럼 좀 기본대로 그대로 쓰겠어요. 그러면은, 자, 뭐, 전류, 전압 이렇게 쓰지 말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 2A가 있고, 이 2A의 특성식은 I는 2인데,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내가 I1이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소자에 흐르는 전류를 I1,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자에 흐르는 전류를 I2, 세 번째 소자에 흐르는 전류를 I3, 얘를 I4, 얘를 I5. 그 다음에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I6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6개의 소자에 흐르는 전류는 미지수로 다 지정이 됐는데 전압의 지정은 그러니까 각 소자에 걸리는 전압은 지금 절대값으로 표현을 하겠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KVL을 써서 킬로포 전압 법칙을 써서 전압의 변수를 줄였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소자가 6개니까 우리가 미지수, 전압의 미지수 6개가 필요한데 지금 3개로 지정을 됐거든요. 그 말은 3개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 3개는 왜 없어졌냐 하면은 얘가 갖고 있는 독립 루프의 수가 3개이기 때문에 그 독립 루프의 수를 써먹었다는 거예요. 써먹고 난 이후에 지금 전압 변수 3개로 모든 소자에 걸리는 전압을 다 디파인 됐어요. 그러면은 이 회로에서 소자의 특성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전압 전류계의 특성식은 I1은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렇죠? 전류원의 특성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자인 이 이옴의 특성식은 이옴에 걸리는 전압이 흘러들어오는 쪽이 플러스 흘러나간 쪽이 마이너스니까 VA 마이너스 VB가 이 I2가 되는 겁니다. 저항 2 곱하기 전류 I2가 2옴에 걸리는 전압인데 그것이 VA-VB.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소자에 대한 특성식은 위에가 VA고 밑에가 VC입니다. 따라서 VA-VC, 소자 5옴에 걸리는 전압은 VA-VC이고 흐르는 전류가 I3니까 VA-VC는 5의 I3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자는 위에가 VB, 밑에나 0이죠. 0이니까 12옴에 걸리는 전압은 VB-0, 즉 VB는 12 곱하기 I4. 다섯 번째 소자는 위가 VC, 아래가 0이니까 2옴에 걸리는 전압이 VC이고요. 흐르는 전류가 I5니까 VC는 2배의 I5. 그 다음에 마지막 소자. 이 소자에 걸리는 전압은 왼쪽이 VB, 오른쪽이 VC입니다. 플러스 쪽의 전압이 VB, 마이너스를 가리킨 것이 VC라면 VB-VC가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전압원의 특성식이에요. 전류항은 안 들어가게 되고요. 이것이 소자 6개가 만들어지는 특성식인데 이미 이 안에는 KVL 방정식, 그러니까 메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이 회로에서 만들어지는 KCL, 노드 방정식은 A점에서의 노드, B점에서의 노드, C점에서의 노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A점에서 노드 방정식을 구하면 I1이 흘러나가고 I2도 흘러나가고 I3도 흘러나가는 거니까 흘러나가는 전류의 합은 흘러들어오는 전류의 합이니까 바로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점에서는 보면은 이 점에서는 I2가 흘러들어오고 I6가 흘러나가고 I4가 흘러나가요. 그래서 흘러들어오는 전류는 흘러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C점에서는 I6가 흘러들어오고 I3가 흘러들어와서 I5가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흘러들어오는 전류 두 개의 합은 흘러나가는 전류와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식을 갖고 특성식을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방정식이 있어요. 그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책에서는 지금 내가 쓰고자 하는 방정식으로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I1 대신에 여기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I2 대신에는 2분의 VA 마이너스 VB 플러스 I3는 5분의 VA 마이너스 VC는 제로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B점에서 만들어지는 I2는 2분의 VA 마이너스 VB는 I4 12분의 VB 플러스 I6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I6는 그냥 그대로 둬야 돼요. I6에 대한 디파인이 지금 없어. 왜? I6는 전압원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특성식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놔둬. 그 다음에 세 번째 I3는 5분의 VA-VC 플러스 I6는 없다 그랬으니까 I6는 I5 2분의 VC. 자, 이 세 개의 식과 보니까 미지수가 VA, VB, VC에다가 I6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지 않는 식이 하나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식을 갖고 네 개의 미지수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방정식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I6가 이 식에도 있고 이 식 두 식밖에 없으니까 이 두 식을 갖고 I6를 제거를 해요. 그쵸? 미지수 하나를 제거를 하겠다고. 그쵸? 어떻게 제거하면 돼요? 위에 식에서 아래 식을 더하면 왼쪽 건 왼쪽 더하고 오른쪽 더하면 I6가 그대로 약분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왼쪽을 더하면은 2분의 VA-VB 플러스 5분의 VA-VC는 12분의 VB 플러스 2분의 VC 이렇게 새로운 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식은 이 두 번째 식, 즉 B점에서 만들어지는 노드 방정식과 C점에서 만들어지는 노드 방정식을 갖고 사실은 하나를 만드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주어진 회로에서 B점과 C점 두 개의 노드 방정식을 한 개의 노드니까 슈퍼노드로 만들어버리면 돼. 자, 그러면은 주어진 이 회로에서 전압원의 양끝점을 잇는 전압원이 연결되는 두 노드를 묶으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슈퍼노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슈퍼노드에 대한 노드 방식을 쓰게 되면은 I2가 흘러들어오고 I3가 폐곡선 밖에서 안쪽으로 흘러들어와요. 그 다음에 폐곡선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전류가 I4고 I5니까 흘러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흘러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그래서 I2 플러스 I3는 I4 플러스 I5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더하면 이 식이 되는 거예요. 이 식을 주어진 소자의 특성식을 넣으면은 위의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책에서는 주어진 회로에서 이 식이 바로 나옵니다. 이 식이 바로 나오는데 이 식이 나오는 과정을 내가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정을 먼저 알고 있으면 회로를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바로 구해버리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테크닉만 비우는 거지. 어떻게 푼다? 그런 방법만 아는 거지. 회로가 왜 그렇게 동작하는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회로에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당황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일단은 주어진 회로에서 이 회로에서 기준점 노드와 슈퍼노드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슈퍼노드가 만들어지고 노드니까 이 점에서 KCL 하나 쓰고 이 슈퍼노드에 대해서 KCL을 하나 쓰고 기준점은 KCL 쓸 필요 없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전화번에 흐르는 전류가 폐곡선 안쪽에 다 있기 때문에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I6가 식 자체에서는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표현이 될지 몰라도 여기 와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이 식하고 이 식하고 두 개의 식에다가 지금 쓰지 않은 이 식을 갖고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번 1차 연립 방정식이 되었어요. 그렇죠? 슈퍼노드를 써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이 방정식 푼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일 간단한 수식을 갖고 표현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로 표현하기는 좀 곤란하니까 이게 간단하다고요. 그래서 보니까 VB는 VC에다가 3을 더한 거와 같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 식 자체를 갖다가 심플하니까 이렇게 바꾸고 이 식을 이 두 식에다가 대입을 해요. 그래서 VB 대신에 VC 플러스 3을 대입을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VA 마이너스 VC 마이너스 3 또는 이렇게 갈로를 치겠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5분의 VA 마이너스 VC는 제로다. 요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니까 2분의 VA 마이너스 VC 플러스 3 플러스 5분의 VA 마이너스 VC 플러스 12분의 넌 12분의 VC 플러스 3 플러스 2분의 VC 이렇게 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나온 이 두 개의 식은 VA와 VC에 대한 2원 1차 연립 방식이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수식을 많이 써서 최종적으로 만들지 말고 이 두 개의 수식을 회로에서 바로 지정을 하자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전화번이 있을 때 전화번의 특성식을 써서 그 특성식을 갖고 간략하게 만들어지는 로드 방식이 대입하지 말고 회로 자체에서 미지수 VA와 VB, VC를 만들 때 이 전화번의 특성식을 써먹자는 거예요. 어떻게 써먹냐? 이 전화번의 의미는 마이너스 단자를 표시하는 이점보다는 플러스 단자의 전압이 3V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의 전압을 VC라고 지정했다면 이 점의 전압은 새로 지정하지 말고 이 전압의 특성식을 써버리면 여기가 VC 플러스 3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걸 하나의 슈퍼노드로 해버리면은 이 점에서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가 흘러나가고 2분의 VA 마이너스 VC 플러스 3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분의 VC를 하는 거니까 제일 위에 있는 저 식이 되는 거고요. 이 식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이 슈퍼노드에 대해서 KCL을 쓰게 되면은 흘러드는 2분의 VA 마이너스 VC 플러스 3 이 식이죠. 요항. 그 다음에 일로 흐르는 전류 5분의 VA 마이너스 VC 이렇게 흘러나간 전류는 12분의 VC 플러스 3 일로 흘러나간 전류는 2분의 VC 해서 저 위에 있는 두 번째 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로가 바로 두 개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2원 1차 연립 방식을 풀면 됩니다. 처음에는 미지수가 굉장히 많은 걸 하나씩 제거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회로에서 미지수 두 개로 만들어지는 2원 1차 연립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드의 개수가 3개였습니다. 지금 4개였습니다. 회로에 노드의 개수가 4개입니다. 이 4개를 갖고 미지수를 지정하면 노드 1개는 빼고 나머지 미지수 3개가 돼요. 그렇죠? 근데 전압원이 1개 있으면 미지수 하나가 줄어듭니다. 왜? 전압원의 특성식을 써버리면.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전압원이 하나 더 있다. 그럼 미지수 또 하나가 또 줄어들어. 자, 예를 들어서 이 전류원이 아니고 여기 전압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봐요. 5V. 이래 되면은 이 VA가 미지수가 아니고 그냥 5V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여기가 0V이기 때문에 이 전압원의 특성식을 쓰게 되면은 0V보다 5V 높은 거니까 그냥 VA는 5가 돼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VC라는 하나밖에 없어, 이 회로에서는. 그리고 여기서는 노드 방식 안 쓰는 거죠. 왜? 이 기준점과 이 점이 이 전압 5V에 의해서 묶여지니까 이 점도 기준점의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이 슈퍼노드에 대한 노드 방식 하나만 쓰면은 VC에 대한 방정식이 되고 그럼 바로 VC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VC를 구하면 VC 플러스 3도 당연히 구해지는 거고 그럼 모든 점에 노드점이 전압을 하니까 흐르는 전류는 자동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드점의 개수에서 마이너스 1 빼기 전압원의 개수만큼 하면은 이 회로에서 지정할 수 있는 미지수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석하는데 복잡해지는 거고 그 미지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회로가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류원이 하나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 전류원이 있는 거니까 이 회로는 미지수 두 개로서 2원 1차 연립 방식을 풀어야 된다. 이 식과 이 식을 갖고 2원 1차 연립 방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통분하고 VA, VC에 대한 2원 1차 연립 방식이니까 쉽게 풀릴 수 있어요. 자, 종속 전압원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자, 이 회로에서 노드 방식을 푸는 거니까 일단 노드의 개수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 점이 노드점이 하나가 되고요. 여기가 노드점이 있고, 여기가 노드점이 있고, 여기가 노드점이 있고, 여기가 노드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개의 노드점이 존재하는 그러한 회로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독립전압원, 여기에 있는 것은 종속전압원. 종속전류원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은 종속전류원도 독립전류원하고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특성식 자체가 똑같았으니까 단 미지수로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미지수 하나가 추가로 늘어나고 방정식은 그 미지수를 디파인하는 쪽에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쓰면 되는 거니까 미지수 하나 늘고 특성식 방정식 하나 늘고 그렇게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종속전압원이 있을 때도 독립전압원하고 똑같습니다. 왜? 종속전압원도 특성식이 똑같은 거니까. 단지 특성식이 그냥 미지수로 들어간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노드 해석법이나 루프 해석법에서는 종속전원도 독립전원하고 똑같이 처리를 하면 돼요. 단 미지수가 하나 늘어나니까 방정식 하나가 더 늘어나야만 된다. 그러나 그 전압 미지수를 디파인한 쪽에 들다 보게 되면은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회로를 풀려 그러면은 노드 해석법을 풀려 그러면은 노드의 전압을 미지수를 지정을 해요. 그렇죠? 지정할 때 뭐를 써라 그랬어요? 전압원의 특성식을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점을 기준점으로 잡겠어요. 그 다음에 이 점의 전압을 VA라고 두겠어. 그 다음에 이 점의 전압은 VB라고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 특성식을 이용해버리면은 여기에 전압은 그냥 6V가 돼요. 그쵸? 예. 이 점이 기준점에 비해서 6V 높은 거니까 절대값으로 6V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점의 전압을 VC. 그 다음에 이 점의 전압을
VD라고 지정을 해도 좋고요. 지정을 해도 좋고, 이 전화번의 특성식을 이용한다는 거니까, 이 전화번의 특성식을 이용하면은 VC보다는 4VX만큼 이 점이 높아. 그래서 VC 플러스 4VX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또는 이 점을 갖다가 VD라고 두고 특성식, 이 소자의 특성식을 보면 VD-VC는 4VX 이 식을 쓰는 거나 이 식을 갖고 먼저 풀어버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방정식 만들어가 VD 대신에 VC 플러스 4VX 다 대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렇게 노드점의 전압을 갖다가 이 전압원의 특성식을 써버리면 식이 하나 줄고 방정식도 하나 줄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회로에서 미지수 숫자가 VA, 6V, VC, 그 다음에 VX 이렇게 미지수가 3개가 됩니다. 그쵸? 3개가 되고 노드 방식은 지금 이 전압원에 의해서 기준점하고 이 점이 묶여지는 슈퍼노드가 되고 이 전압원에 의해서 이 두 점이 묶어지는 슈퍼노드가 되는 거니까 이 묶고 나면은 노드가 몇 개 남아요? 1개? 2개? 3개 남습니다. 한 개 기준점 빼고 나면은 노드 방식 2개가 나와요. 그쵸? 미지수는 3개. 한 개는 VX가 뭔지를 보고 VX의 디파인을 보고 찾아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VA점에서 KCL을 쓰겠습니다. 이 점에서 노드 방식을 쓰게 되면요. 2A가 흘러들어오고 5ohm에 흘러나가는 전류, 3ohm에 흘러나가는 전류의 합과 2A 같으니까 2는 5ohm 쪽에서 흘러나가는 전류는 5분의 이 점의 전압이 VA, 이 점의 전압이 VC 플러스 4VX니까 5분의 VA 마이너스 VC 플러스 4VX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3ohm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전류는 왼쪽에 VA, 오른쪽에 6이니까 바로 3분의 VA 마이너스 U 이렇게 쓰면은 VA점에서의 노드 방정식, 즉 KCL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기준점이니까 줄였고 이 슈퍼노드의 방정식은 얘가 흘러 들어오고 얘는 흘러나가고 얘도 흘러나간다. 그래서 꼭 흘러들어간다 해도 좋은데 흘러나가는 쪽으로 보겠어요. 그래서 흘러들어와서 흘러나가는 쪽이니까 5분의 VC점에서 5분의 VA 마이너스 VC 플러스 4VX 흘러들어오는 전류는 2ohm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전류 4ohm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전류 이렇게 두 개의 노드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식은 VX의 define 정의에 의해서 보면은 이 VX라는 것은 이 점보다는 이 점이 VX만큼 높다 그랬으니까 6에서 VC를 빼면 바로 VX가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U 마이너스 VC가 VX가 된다. 이것을 쓰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세 개의 방정식을 갖고 VA, VC, VX를 구하는 건데 제일 먼저 어떤 작업을 해요? 이 식을 갖고 미수 하나를 제거를 하는 거죠. 그쵸? 제거를 하는데 VX는 원래 회로에 주어진 파라미터고 VC는 내가 회로를 풀기 위해서 지정한 파라미터니까 VX가 중요해요? VC가 중요해요? VX가 중요하죠. 원래 있던 값이 그대로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VX는 남기고 VC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VC는 6-VX가 되는 겁니다. 이걸 위에도 넣고 밑에다가 넣으면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디파인의 이 VX를 갖고 내가 미지수 지정할 때 써먹자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점에 비해서 이 점이 VX 높다는 것은 이 점에 비해서 이 점이 VX 낮다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점의 전압이 6V니까 이 점의 전압은 6-VX가 돼. 6V보다 VX 낮으니까. 그래서 VC를 지정하지 말고 6-VX라고 써버려. 그러면은 회로에 미지수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도 어떻게 돼요? 6-VX 플러스 4VX니까 요 식 자체가 6 3 플러스 3VX가 되는 거예요. 자, 봐요. 요 점이 6V고 요 점이 6V보다 VX가 낮고
요점은 이 점보다 다시 4vx가 높아. 그러니까 6 마이너스 4vx, 6 플러스 3vx. vx만큼 낮아졌다가 4개의 vx만큼 높아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회로는 va라는 미지수와 vx라는 미지수 두 개로 모든 노드점에 전압이 디파인 되고, 그 다음에 두 노드점에 만들어지는 노드 방식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서 VA점의 노드 방식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점에서의 노드 방정식은 2A가 흘러들어가서 1로 흐르는 전류와 1로 흐르는 전류의 합과 같은 거니까 2는 5분의 VA 마이너스 6 플러스 3VX 플러스 3분의 VA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고요. VC 슈퍼노드에서 만들어지는 방정식은 이렇게 흘러들어오고 흘러들어와서 흘러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5분의 VA 마이너스 6 플러스 3VX 플러스 2분의 6 마이너스 VX인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 VX라고 디파인 됐으니까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2분의 VX가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풀어버리면 66 없어지고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쵸? 뭐 그대로 놔둡시다. 이렇게 되는 거는 4옴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전류 4분의 6 마이너스 VX. 그래서 이 두 개를 갖고 VA, VX에 대한 2원 1차 연립 방식을 풀면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노드 해석법은 문제를 풀 때 노드의 개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노드의 개수가 많으면은 노드 방식이 많이 만들어지고, 노드의 개수가 적으면은 노드의 방정식이 작게 만들어지니까 노드의 개수에서 한 개 뺀 숫자만큼 노드 방식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전압원의 개수만큼 또 빠져. 왜? 전압원의 특성식을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종속 전압원이 있으면은 종속 전압원도 전압원이니까 전압원에 의한 특성식 하나 빠지고, 그 다음에 종속 전압원이 있으면은 그 크기를 미지수가 되는 거니까 다시 미지수 하나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디파인 쪽으로 가면 다시 줄어. 그래서 종속 전압원이 있을 때는 미지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미지수가 늘어날 것 같지만은 디파인 쪽을 먼저 써버리면 미지수 또 줄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회로는 노드점이 슈퍼노드로 따져서 3개입니다. 3개니까 한 개를 제거하고 나니까 전체 회로가 미지수 2개로 끝나. 단 VX가 먼저 지정됐기 때문에 내가 지정할 수 있는 미지수는 오직 하나, VX, A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2개에 대한 2원 1차 연립 방식을 풀면 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종속 전압원이나 종속 전류원이 있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락하는데 그대로 디파인해서 써먹으면 돼. 됐어요? 이렇게 해서 모든 회로에 대한 노드 해석법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문제 하나를 풀어보겠어요. 자, 이 회로를 지금처럼 얘기했던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 회로에서 갖고 있는 노드의 개수를 보니까 맨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지금 이 회로의 노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지수의 개수가 5개. 그죠? 그러다가 VX라는 종속 전압원이 있으니까 VX를 디파인 했는 쪽에 전압원 1개 해서 토탈 6개의 미지수를 만들어 여면 돼요. 자, 6개의 미지수 중에 전압원이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3개가 있으니까 3개가 빠져. 그래서 미지수 3개로 지정이 가능해. 그 다음에 이미 VX라는 것은 미지수를 지정했으니까 또 빠져. 그래서 이 회로의 모든 노드점에 전압을 갖다가 2개의 미지수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점을 기준점으로 두고 이 VX를 제일 먼저 이용하게 되면 이 점의 전압이 VX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 점의 전압이 0V고 0V보다 VX 높다는 그랬으니까 VX가 되는 거고요. 이 전압을 이용하면 이 점보다 이 점이 5V 높다 그랬으니까 이 점의 전압은 5V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전압을 이용하면은 이 점이 0V고 이 점이 10V 높다 그랬으니까 이 점의 전압이 10V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전압을 이용하면요, 이 점보다는 이 점이 2VX만큼 높아. 그러고 이 점의 전압이 VX야. 그러면 이 점의 전압은 3VX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 요것만 지금 지정이 안 됐고 나머지 다 지정이 됐어.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VA라고 내가 이렇게 딱 미수 하나를 지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회로에서 미지수가 몇 개냐면 2개입니다. 그쵸? 아무리 회로가 복잡하더라도 미수 2개로 다 지정이 됐어. 그럼 방식 2개만 만들면 되죠. 노드 방식 2개예요. 자. 전화번은 양 끝점이 묶는 슈퍼노드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묶일 거고요.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묶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준점이니까 이 점에 대한 슈퍼노드는 필요 없고, 이거에 대한 슈퍼노드도 필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요 점에 대한 KCL 방식과 이 슈퍼노드에 대한 KCL 방식, 요 2개밖에 없습니다. 만들 수 있는 방정식 수도. 그죠? 자, 그러면은 VA라고 표기된 포인트에서의 노드 방식을 보겠습니다. 요 점에서는 자, 네 브랜치에 흘러나가는 전류로 따지겠어요. 이렇게 흘러나가는 전류는 2분의 VA-10. 밑으로 흘러가는 전류는 6분의 VA. 마이너스 0이니까 0은 필요 없고 6분의 VA. 이렇게 흘러나가는 전류는 6분의 VA-3VX. 이렇게 흘러나가는 전류는 1분의 VA-VX. 그죠? 자, 어떤 저항이 있다. 저항값이 R이고, 왼쪽에 전압이 VA이고, 오른쪽에 전압이 VB면, VA에서 VB로 흘러나가는 전류는 R분의 흘러나가는 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쪽으로 떼주면 되죠. 그쵸? 요거 써라 그랬잖아, 항상. 그래서 VA점에서 보면은 2분의 VA-C 흘러나가고, 그 다음에 6분의 VA가 흘러나가고, 그 다음에 6분의 VA-3VX가 흘러나가고, 그 다음에 1분의 VA-VX 하니까 흘러들어오는 전류는 없으니까 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통분해서 정리하면 자, 6을 곱해서 3VA, VA, VA, 6VA 11VA입니까? 그 다음에 VX는 마이너스 3VX, 마이너스 6VX니까 마이너스 9VX는 여기가 30 넘어오니까 플러스 30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슈퍼노드 VX라고 표현된 슈퍼노드에 대한 방정식을 쓰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폐곡선에서 흘러나가는 전류를 다 따지겠습니다. 이렇게 5개의 브랜치가 있습니다. 이 브랜치, 이 브랜치, 이 브랜치, 이 브랜치, 이 위로 가는 브랜치.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전류는 6분의 3VX-VA. 밑으로 오는 전류는 2분의 3VX. 이렇게 오는 전류는 2분의 VX.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는 1분의 VX-5. 이렇게 흘러나가는 전류는 1분의 VX-VA. 이렇게. 자, 6분의 3VX-VA 플러스 2분의 3VX 플러스 2분의 VX 플러스 1분의 VX-5 플러스 1분의 VX-VA는 제로다. 정리하면 6을 곱해요. 6을 곱해서 VA를 보면 마이너스 VA 여기가 마이너스 6VA 그래서 마이너스 7VA VX는 3VX 9VX 3VX 6VX 6VX 12 이게가 15 24 27 상수는 5가 있죠. 30 VA는 내가 지정했는 거니까 VX를 구한다. 그러면은 디터미넌트 1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27분의 30 아니다. 여기가 11 마이너스 7 30 30 이렇게 곱하면은 27 27이니까 297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3분의 30에 11 마이너스 18. 234분의 30 곱하기 18. 24. 3으로 나누면 7, 8, 6. 6으로 나누면 1, 3, 6, 18 없어지고 13분의 30.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Vx. 그럼 VA는 답이 나올 거고, 그죠? VA 나온 모든 점의 전압을 계산하면 다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2장 마지막 문제, 2장 파트에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델타 결선이나 Y 결선을 갖고 변환시키면은 직병렬 관계가 돼서 회로를 풀 수가 있다 그러는데, 저항을. 지금은 그 방법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회로가 주어졌을 때, 이 네모 박스의 들답은 등가 저항값이 얼마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 두 단자에서 들답은 이 네모 박스의 특성 시기를 갖고 REQ를 구한다 그랬죠. 그쵸? 그런데 직렬 연결을 구해보니까 이렇게 됐고, 병렬 회로는 구해보니까, 특성식을 구해보니까 공식이 나온 거지, 그냥 공식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네모 박스를 딱 그려놔놓고 입력 단자 두 개에서 들답은 입력 저항을 구하는, 그거는 정의가 이미 딱 결정이 돼 있어요. 전자회로에 가면은요, 항상 입력 저항하고 출력 저항을 구합니다. 그럼 입력 저항을 어떻게 구하느냐? 직병렬 관계로 안 구해요. 지금 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게 돼. 그래서 이 회로에다가 내가 전압을 인가, V라는 전압을 인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 I하 관계식을 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요 들어가는 요게 얼마냐? 요게 바로 이 두 단자에서 들답은 REQ 값입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풀어라는 거예요. 또는 전류를 흘렸을 때, I를 흘렸을 때 걸리는 전압 V를 구해서 이렇게 풀어도 좋고요. 자, 근데 둘 중에 하나 쉬운 걸 풀어야 되는 거니까 어느 게 쉬우냐 하면은 이게 여기에 전류원이 있을 때가 쉽겠어요? 전압원이 있을 때가 쉽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로드 해석법밖에는 없어. 그러니까 전압원을 쓰면 변수가 하나 줄죠. 그래서 회로가 간편해지는 거야. 그래서 전류원보다는 오히려 전압원을 엮는 것이 편합니다. V라고 엮고 여기 흐르는 전류 I를 구하겠어요. 뭐에 의해서? 노드 해석법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이 점을 기준점으로 둡니다. 기준점을 두고 이 점이 슈퍼노드가 되니까 이 점에서 KCL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전압 VA, 이 점은 VB 이렇게 쓰고 이 점의 전압은 V가 돼요. 그렇죠? 지금 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뭡니까? V와 I의 관계식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방정식 하나하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방정식, VB에 대한 방정식, VA와 VB에 대한 2원 1차 연립방식인데 그 연립방식 안에 들어있는 미지수가 V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죠? I는 안 들어가. 근데 V하고 I의 관계식이니까 I를 다시 풀어야 돼요. I는 이렇게 오는 전류와 이렇게 오는 전류의 합과 같다. 즉, 전압을 다 구하면 I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식이 마지막에 하나 더 만들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점에서 KCL을 쓰게 되면은 흘러나가는 전류로 따지겠어요. 그러면은 R분의 VA-V 플러스 2R분의 VA 플러스 2R분의 VA-VB는 제로다. 정리하면 R을 2R을 곱해버려. 2VA, 3, 4VA 마이너스 2V는 제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VB점에서 KCL 흘러나가는 거 보면은 2R분의 VB-V 플러스 2R분의 VB-VA 플러스 R분의 VB는 제로. 자, 정리하겠어요. 2R을 곱하면은 VB, 2VB, 4VB. 그 다음에 마이너스 VA, 마이너스 V는 제로. 자, 그러면 이 실거부터 VA는 2분의 1 V가 됩니다. 이걸 여기다가 그러면 4VB 마이너스 2분의 1 V 마이너스 V는 제로. 그래서 4VB는 2분의 1,
2분의 3 V. 따라서 VB는 8분의 3 V. I는 흘러들어오는 전류 I는 R로 통해서 흘러 ER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 R분의 V-VA 플러스 ER분의 V-VB R분의 V-VA가 2분의 V에 플러스 ER분의 V-VB가 8분의 3V V를 묶어내면은 2R분의 1 플러스 2R분의 8분의 5 16분의 V 곱하기 16분의 8 5 13 R. 따라서 REQ는 13분의 16 R 이렇게. 예, 이것이 R분의 I가 되는, I지. 이것이 RV가 되는 게 R분의 V가 되어야 되니까. REQ분의 V. I는 REQ분의 V. 그래서 REQ에 해당되는 이 값의 역수. 틀렸죠. 16R분의